안녕하세요. 김현 편입 생물 강사 이동윤입니다. 자, 일단 제가 2024학년도 이제 의대를 혹은 뭐 수의대도 지원하려고 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이제 커리큘럼 준비한 커리큘럼 연간 커리큘럼을 소개를 시켜 드릴 건데, 자 그런데 요거를 보기 전에 잠깐 제가 아마 따로 이제 업로드를 해놨을 거예요. 이쪽 의학계열 편입에서는 이제 용어들, 뭐 일반 생물학이 뭔데요? 뭐 세포생물학은 뭔데요? 분자생물학은 뭔데요? 생화학은 뭔데요? 어떤 대학은 무슨 시험을 본다던데요? 너무 많고 복잡하잖아. 그걸 좀 정리하고 설명해 놓은 짧은 강좌가 있으니까 그거 한번 보고 오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자, 일단은 이제 오버뷰로 한번 보시면은 위에 있는 일단 줄만 빠르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으세요. 뭐 당연히 뭐 특별한 게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이론이죠, 그죠? 이론. 그 다음에 뭐가 있겠? 문제가 있겠죠, 그죠? 문제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이제 기출문제 소중합니다. 편입 같은 경우에는 기출문제가 정말 그죠, 금이죠, 은이죠. 따라서 이제 그것을 잘 보는 과정 필요하고, 그 다음에 뭐 모의고사입니다, 여러분들, 그죠? 어찌 보면 굉장히 간단한 거예요. 자, 하나씩 설명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자, 일단은 모든 어쨌든 이제 생물 시험의 기본은 일반 생물학입니다. 제가 뭐 이 교재로 시험을 강의를 하는 건 아니지만 자꾸 이 교재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 교재가 어쨌든 지금 우리나라 대학의 생물 관련 학과나 의대 관련 학과나 제일 많이 보는 교재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따라서 이제 이 교재를 베이스로 한다는 소리니까 오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두 달 현강 기준으로 살짝 말씀을 드리면 두 달 끊어서 이제 세포 생물학 파트죠. 유전학도 포함됩니다. 분자 생물학 파트죠. 인체 생리학 파트입니다. 두 달 수업을 합니다. 식생문제 같은 경우에는 일반 생물학이 아니다. 뭐 이거는 특강이다. 이거는 어느 대학은 안 본다더라. 왜? 큰일 난다. 그 이상한 소문들이 돌고 있어. 편입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진짜 정보를 아주 자기 스스로 눈으로 보고 확인하지 않으면 믿으면 안 돼요. 알겠지? 그지? 누가 그래? 다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식생문제 같은 것이 예외가 되는 학교는 정말 몇몇 대학은 안 돼요. 여기까지를 기본으로 다 하셔야 되는 것이고. 근데 이제 이거 현강에서 이거 현강에 두 달 하면은 이걸 할 시간이 없잖아. 그래서 이거를 보통 우리가 이제 현강에서는 이제 7월 달에 좀 따로 찍어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특강 같은 이미지로 학생들이 이제 이해를 하는데 아니다. 정말 허무하지만 시간이 없어서 따로 하는 거다. 따라서 만약에 이제 우리에게 5개월이라는 시간이 주어진다면 당연히 그 5개월이라는 시간 동안에 온전히 이론을 이제 공부하는데 투자를 할 수 있지만 학원이라는 이제 뭐랄까 시스템이 굴러가는 거에는 이제 두 달이라는 이제 자르는 게 좀 필요하거든요, 여러분들. 그렇게 일하셔야 된다. 다시 옵션 아니야, 여러분들. 이거 절대 오해하면 안 돼요. 자, 저는 이제 요거를 좀 강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이제 짧게라도 제가 좀 따로 업로드를 했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학생들이나 아니면 김현 편입 안에서 상담을 하는 이제 직원도 마찬가지인 거야. 너무 모른단 말이야. 자, 일단 명시한 대학입니다. 자기네들이 모집 요강에 일반 생물학을 벗어난다. 명시한 대학들.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이게 문제라니까요, 여러분들. 녹색 글자 보여요, 여러분들? 얘네들은 명시를 안 해놨어요. 그냥 뭐라 해놨냐면은 뭐 의대 공부를 위해서 필요한 기본적인 소양에 대해서 물어보겠다. 실제로 이제 시험 문제를 까봤더니 어떻게 했단 말이야? 전공이 나오더란 말이야. 그러면 그 선생님 전공이 세포생물학인가요? 분자생물학인가요? 그게 서로 다른 과목이다라는 생각 일단 머릿속에 완전히 지워버려야 돼. 그래서 내가 아까 전에 따로 한번 찍어놓은 거 보고 오셔요. 저는 이런 용어를 쓰겠습니다. 오로지 의학계열 학생들만 공부하게 되는 전공생물이다. 전공생물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따지게 되면 생화학 파트와 세포생물학, 분자생물학, 유전학이 있다. 왜 이걸 크게 만들어놨냐면은 사실 거의 대부분 중요한 내용들은 생화학에 다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과목 이름에 좀 오해가 있죠, 여러분들. 생화학이면 약간 화학 아닌가요? 생화학이라는 학문 자체는 유기화학의 언어를 이용해서 생명현상을 설명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과목 이름이 저렇게 돼 있어요. 근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시험은 그렇게 안 나와요. 시험은 이 생화학 교재에 수록되어 있는 개념을 물어보는 것이지 유기화학을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생화학 교재 안에는 뭐 세포생물학에서 다루는 일부 내용, 분자생물학에 다루는 일부 내용, 유전학하고는 조금 관련이 없긴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내용이 여기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히나 이제 보통 대가대나 아니면은 어디 갔어 이게 충북대나 인제대처럼 생화학을 명시한 학교가 되게 좋아하는 대사 파트, 뭐 세포비나 광합성이나 기타 등등 우리는 물질 대사 그런 것이 아주 자세하게 다뤄져 있는 이제 교재가 바로 이 생화학 교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이걸 한다가 아니라 실제 의학 계열의 생물 시험에서 전공을 다루게 되는 모든 내용을 취합을 해서
하나의 별도의 정규 커리큘럼, 특강이 아니란 말이지. 반드시 들어야 된단 말이야. 당신이 의대를 가고 싶으면은 반드시 들어야 된단 말이야. 따라서 이제 정규 과정으로서 별도의 강좌를 제가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현관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은 1월부터 4월까지 필수 이론을 한단 말이야. 그럼 5월부터 6월까지는 심화 이론을 들어야 된단 말이야. 2달 동안. 그리고 나서 7월 달에 뭘 또 들어야 돼? 식생 문제를 또 들어야 된단 말이야. 따라서 만약에 이론을 정말 리니어하게 깔기만 한다면은 7개월 동안이나 공부를 해야 하지만 의학계열에 사용하는 생물 이론을 모두 커버한단 말이에요. 굉장히 양이 많은 거죠. 그것이 현실이고 팩트입니다. 조금이라도 경험 있는 학생은 그걸 다 이해할 거란 말이야. 어차피 의대에서 어떻게 변별력을 준다? 너 이거 알아 몰라? 이거 하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뭔가를 힘들다고 공부를 안 하면 안 할수록 합격과는 계속해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선생님, 고대는 일반 생물학만 낸다던데요. 그게 무슨 말이야? 여러분들의 스펙이 하늘을 뚫는 스펙이 아니고서는 못 간단 말이야.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TV 키면 나오는 정치인이 아니면 못 간단 말이야. 현실을 받아들여야 돼. 정량적 요소를 많이 보는 대학일수록 실제 시험은 어떻다? 굉장히 빡세게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따라서 이제 막상 시험 문제 보면서 탄식을 하지 마시고 힘들어요, 여러분들. 이거 강의하는 강사 입장에 힘듭니다. 이거 완만한 거 아니에요. 굉장히 이를 악물고 공부를 하지 않으면 기회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뭐 대강 특강으로 에이 뭐 모르는 거 나오면 틀려봐. 이런 문화를 저는 좀 없애버리고 싶어요. 정직하게 공부해서 정직하게 내가 갈 수 있는 데를 가는, 언제부터 편입시험이 도박이 됐는지. 이런 건 어쩔 수가 없죠. 예를 들어서 다시 이런 거는 내가 공부를 해놓으면은 이 대학도 써먹고 저 대학도 써먹고 요 대학도 써먹고 불시 나올 수 있는 모든 대학에 대한 전공 생물을 커버할 수 있으니까 필수 강좌라면 이거는 어쩔 수 없다는 거죠. 오로지 학교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발생학이라는 말 때문에 오해를 해요. 특히나 MD 좀 한 사람들. 그거 내가 MD 준비할 때 나 길버트 발생학 좀 공부했는데 아니라고. 자, 이렇게 이해하면 돼. 일반 생물학 발생학, 그지? 1학년. 다음 단계. 길버트 발생학 다음 단계가 이거라고. 이거는 의대에서 다루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의대에서 다루는 정말 사람 발생학. 교문고 같은 데 가서 살짝 한번 본문 봐보세요, 여러분들. 엄청 사진이 징그러워요. 실제 막 기형아 있잖아요, 그지? 태아 사진 같은 거, 딱 해부 사진 같은 거 다 찍어가지고 올려놓은. 복귀된 기출문항이 있는 게 다행이고요. 복귀된 기출문항을 보면은 어떻게 시험에 나오는지를 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강의를 합니다. 이건 어쩔 수 없이 특강이에요, 여러분들. 이거는 막말로다가 연세대 미래 캠퍼스를 쓰지 않는 학생이라면 당연히 공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해했지? 엄격히 구분하는 거야. 나는 모든 강사들이 이러는 거 아니에요. 한번 쭉 보세요, 여러분들. 저는 이렇게 주장하겠다라는 겁니다. 저에게 동의하시면 제 수업을 들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당연히 해야 된다. 이거 안 하고 빌빌거리는 건 의미 없다. 이거는 연세대학교 미래 캠퍼스만 낸다. 자, 단원별 문제풀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순수한 복습 목적이겠죠.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론의 양이 너무 많습니다. 따라서 이제 단원별 문제풀이 시간에는 복습 목적으로다가 OX. 왜냐면 우리 시험은 기본적으로 OX니까요, 여러분. MDP 기출을 활용하는 이유는 사실 편입시험은 대부분 추론이라는 게 많이 강조되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뭐 단대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얘기했던 이제 원광대 같은 경우, 요즘에는 그 다음에 경희대도 좀 그렇습니다. 요즘에는 약간 이제 MDP 스타일의 문제가 나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단대 같은 경우는 그죠? 이거 아시는 분들은 알 텐데 한 두세 문제 정도는 기존의 MDP 문제를 그지? 거의 유사하게 차용해서 낸 문제들이 있었던 걸 보면은 복습 시간에 이런 거 활용하는 거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퀄리티도 좋은 문제들이니까. 자, 학교별 기출 문제는 공개된 대학은 당연히 그냥 회차별로 싹 다 풀 겁니다. 공개된 대학이라 하면 대가대, 그 다음에 이제 경희대, 그 다음에 중앙대. 중앙대는 오해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중앙대도 마찬가지, 고대 같은 거야. 중앙대도 중앙대 의대 편입시험과 중앙대 생물학과 편입시험은 똑같은 시험지야. 일반 생물학 30문항이고 엄청 쉬워요. 무슨 뜻이다? 중앙대 의대를 가기가 쉽다라는 소리가 아니라 중앙대 의대를 가고 싶으면은 그 객관식 시험은 무조건 100점이고 플러스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정치, 오케이, 무슨 말 알겠지, 그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복귀된 대학 같은 경우에는 많이 복귀된 대학도 있고 좀 적게 복귀된 대학이 있으니까 그거 좀 맞춰가지고 좀 묶어서 좀 수업을 진행을 할 거예요. 어쨌든 간에 학교별로 기출문제를 풀이하겠습니다. 제가 올해는 그냥 작년이죠. 단원별 기출풀이를 정규 강좌로 깔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교별 기출풀이를 특강으로 했더니 학생들이 학교별 기출에서 좋습니다라고 의견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올해부터는 학교별 기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대신에 여러분들 그거 그냥 알겠어 이러면 아니야. 그거 있잖아. 좀 장단이 있는 게 있잖아.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론 복습이 좀 제대로 안 돼 있지. 그러면은 이거 학교별 기출 되게 따르기 어려워요. 왜냐면은 자, 뭐 오늘 수업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뭐 예를 들어 경희대학교 2021학년도로 수업을 하겠습니다. 하면은 세포 파트부터 시작해서 저 뒤에 식생 문제까지 문제가 한 세트인데 하루 동안에 그걸 다 돌린단 말이야. 만약에 우리 학생들이 선생님 저는 여기까지 복습이 되었고 요거는 지금 머리가 완전히 빵꾸인데요. 못 따라와요 그러면. 그냥 장단이 있는 거 알겠지 그치? 어쨌든 저는 여러분들의 여론에 따라서 학교별 하긴 할 건데 각오는 해야 돼. 어지간히 복습돼 있지 않으면 따라오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파이널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가급적 학교별 기출을 최대한 재현하는 이거는 제가 최대한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죠. 왜냐면 대학이 너무 많잖아. 그 대학의 모든 유형을 다 똑같이 재현해가지고 각 뭐 연세대 미래캠퍼스 뭐 5회차, 대가대 5회차 이럴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최대한이다. 따라서 이제 그냥 좀 객관식 유형, 그 다음에 전공생물학 넣는 유형, 안 넣는 유형, 주관식 유형 뭐 이런 식으로 대학별 기출을 최대한 제한하는 이제 그런 스타일로 이제 진행을 할 것이고요. 사실상 파이널 때를 가면 우리가 다루는 모의고사도 물론 있지만 직전 특강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이번 주 말에 뭐 단국대학교 문제가 있다 하면 집중적으로 그걸 파는 시간 이런 게 오히려 더 우리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널 모의고사 플러스 실제로는 이제 직전 특강이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으세요. 정규 강좌라는 것은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필수 이론 1, 2는 일반 생물학이다. 식생 문제를 포함하여 모두 일반 생물학이다. 빠뜨리는 거 없다. 착각하면 안 된다. 이것을 옵션으로 하면 안 되겠다가 저의 결론입니다. 결국 이 극단적인 경쟁률 알지 우리 학생들? 쉽게 보면 안 돼. 이 극단적인 경쟁률을 밀어내려면은 이것이 되어 있지 않는 한은 여러분들 어떤 백이 있거나 진짜 좀 솔직히 얘기해보자. 여러분들이 좀 말도 안 되는 스펙이 있지 않은 이상은 못 들어가요. 알겠죠? 그죠? 힘들어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복습을 하면서 복습이 완전히 끝나게 되면은 학교별 기출은 반드시 이건 필수제더라. 그지? 자, 오히려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인체 발생학은 이건 필수가 아니다. 연세대학교 미래 캠퍼스만을 위한 특별한 강좌다. 그리고 이제 스님 제가 문과인데 저는 의대에 대한 꿈을 꿀 수 없을까요? 아닙니다. 아까 전에 보셨잖아요. 보통 우리가 이제 대가대로 표현되는 네가 어느 대학을 나왔느냐, 네가 어느 학과를 나왔느냐, 네가 그 학과에서 학점을 어떻게 받았느냐 안 보겠다라는 대학도 몇 군데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학생이 도전을 해볼 가치가 충분히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시작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제가 이거는 특강이지, 이건 정규 과정 아니야. 그래서 기초를 듣고 이걸 듣습니다. 대부분 생물을 조금이라도 했다거나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거나 내가 고등학교 때 생물만 했어도 안 와도 됩니다. 이건 정말 노베이스예요, 여러분들. 따라서 문과 노베이스일 경우에만 들으시면 돼요. 병행하셔도 좋아요. 이거 굉장히 가벼운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내가 이제 좀 시간을 아끼고 싶으면은 인간 같은 경우에는 기초과정 들으면서 필수이론 듣는 거 좋아요, 우리 학생들. 자, 패스트트랙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현강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여름방학 때 학원에 오는 학생들을 위해서 오픈하는 강좌입니다. 실제로 이제 인강도 7월달에 오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내가 좀 솔직히 얘기할게. 본인이 의대를 준비하는데 본인이 재도전이 아니고 본인이 뭐 예를 들어서 MDP에서 굉장히 많이 이제 공부를 하는 학생이 아니고 나 그냥 시작하는 초회생인데요. 여름방학 때 하면 안 될까요? 안 되는 건 아닌데 힘들다. 솔직히 비추다. 분명히 얘기했어 나는. 정말 현실적으로 내가 시간이 안 되면 어쩔 수 없겠지만 내가 정말 아무것도 없고 내가 정말 딱히 뭐 준비한 것도 없고 내가 딱히 내세울 것도 없고 그냥 뭐 7월달에 적당히 공부하면 안 되나요? 이 시험 너무 우습게 보는 거야 지금. 이런 지금 대한민국에서 알잖아. 지금 고등학생들이 오지간한 좋은 대학교 뭐 예를 들어 소위 뭐 스카이 뭐 이공계 들어간 애들 전부 등록금 내놓고 다 지금 휴학해놓고 지금 어디 내려와 있어? 다 재취송 들어가서 지금 재수하고 있잖아. 어디 가려고? 지방대 의대도 가려고 눈이 벌겋단 말이야, 걔네들이. 걔네들 하루에 몇 시간을 공부해요, 여러분들. 걔네들이 요즘 같은 그런 끔찍한 수능 킬러 문항들 몇 분 안에 풀어내요. 그 정도 훈련하는 애들이 어떻게 보면 당신들의 경쟁자라고 할 수 있는데 어찌 이 시험을 그렇게 가볍게 보냐라는 거야. 이거는 좀 자존심 상하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제 입장에서도. 개인의 복습 노력에 따라 성과는 극과 극이고 사실상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재도전생이거나 MD 공부를 하셨거나 하여튼간 내가 다른 곳에서 내가 이제 이론 공부를 끝내고 왔다. 아니면은 이제 어느 정도 이론이 되어 있는 상태이다 하면서 들어오는 것은 제가 말리지 않는다. 노베이스 초시인데 7월 달에 들어갈 테니 나 합격시켜달라. 네가 하는 거다. 내가 못 시켜준다. 알겠죠? 솔직히 말씀드렸습니다. 만만하지 않아요. 자, 그리고 이제 다시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의학 같은 경우는 결론 굉장히 학교마다 시험이 다르며 그 모든 시험이 다르다는 것을 커버하기 위해서는 전공 생물학을 아우르는 바운더리의 공부가 필요한데 그것이 막상 시작을 해보면 만만치는 않은 것이다. 힘든 과정이다. 받아들여야 된다. 꼼수, 어설픈 꼼수는 없습니다. 그런 게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안 믿을 거지. 우리 학생들 다 현명한 사람들인 거지. 그치? 사기꾼 넘쳐나는 세상이에요. 그죠? 따라서 저는 이 세 가지 이론 강좌를 필수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글쎄요, 단원별 문제풀이는 이거는 필수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본인이 이 이론을 스스로 복습을 잘할 수 있다면 요거를 다 듣고 나서 바로 대학별 기출로 오는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도전생들이 패스트트랙으로 접근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내가 이론을 좀 많이 했는 학생이라면은 요 단원별 문제풀이를 재도전생들이 스타트하는 강좌로 좀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려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 문제풀이가 아니라니까. 기본적으로 OX에 대한 개념 복습을 주로 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주로 하게 되는 강좌다 보니까 이론 복습의 성격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이걸로 접근하는 것도 저는 강추를 드립니다. 기초과정은 다시 한번 반드시 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학생들? 기초 듣고 필수 듣고 아니고 바로 필수부터 시작하거나 좀 천천히 길게 보고 기초부터 듣고 필수부터 듣거나 아니면은 같이 들어도 괜찮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은 이제 인강에 이제 교수 카페로 오시게 되면은 이제 Q&A 질문을 남기시면은 제가 바로바로 답변을 드릴 수 있고요. 만약에 이제 형강 쪽으로 이제 컨택트를 하고 싶으시면은 이제 신촌에, 저는 강남에는 출강하지 않습니다. 신촌에 이제 의학대 전문가를 컨택을 하시게 되면은 저랑 또 상담할 수 있고요. 전문적인 상담 이제 선생님하고도 이제 본인이 갈 수 있는 대학 같은 경우 요런 전략 같은 거 들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일단 제가 올해 준비한 커리큘럼은 이렇습니다. 어쨌든 저는 여러분들의 합격을 위해서만 생각을 하는 거야. 다른 생각 안 해요. 예를 들어 저는 어떻게 하면 학생들을 꼬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귀가 쫑긋한 어른 달콤한 없단 말이야. 그런 거는 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쉬운 거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의대 가는 거는 거지. 어쨌든 저는 정직하게 정도를 걸어가는 사람이고요. 저는 이것도 얘기하란다. 수업 시간에 저는 사담도 안 합니다. 바빠 죽어요. 내가 말이야 대학교 때 말이야 열심히 공부할 학생들 따라오시면 반드시 합격으로 보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믿고 따라주시면 그만큼에 대한 결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